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윤구의 난처한 입시 전략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6번째 이제 본편으로 들어갑니다. 입시를 위한 전형 선택 어떻게 할 거냐. 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나 지금 중3이에요. 선생님, 고교 학점제에서 입시를 위해서 저는 어떤 전형을 가야 되죠? 라고 이야기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공부요. 맨날 공부만 강조하는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이 학생이거든요. 학생이라는 말의 본질은 뭐게요? 배우는 사람이요. 뭘 배워야 할까에 대한 포커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난처한 난생 처음 한 번에 제대로 된 입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그 각각의 전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요? 대학을 갈 때는 뭘로 가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단점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장점 뭐지?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장점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지? 이게 포커스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and예요. and.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시 and 정시. 이해됐죠? 둘은 단절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어느 때, 어느 시점, 어느 때라고, 몇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시 and 정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026을 먼저 봅시다. 2026에 전국 대학의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신 정말 중요하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전국 대학이란 말이죠. 4년제 전국 대학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호가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주요 14개 대학을 살펴보고 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아주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전제를 깔고 여러분들이 입시 전형을 고민을 해야 돼요. 입시 선생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 입시 강의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이 느끼는 제일 큰 불편함이 뭐냐면요. 입시 정보가 없어서요. 학원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요. 온라인. 입시 정보가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엄청 대단한 입시 정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정석대로, 본질대로, 가장 기본 마인드대로 그렇게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선명하다고요. 입시 정보를 그건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도대체? 선생님이 항상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건 도대체 알아서 어디다 쓰는 거야? 대학 가는데 전혀 도움 안 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준비의 영역이거든요. 알고 모르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2028 입시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전형 방법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모집 비율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아요. 물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기점으로 정시 비율이 30% 정도로 수정될 거예요. 맥스 35%예요. 대부분 30% 언저리에서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전형별 비율,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방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 거점대 지역 인재 전형을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루트가 완전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여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 트랙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거점 공립대 직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역 인재 전형을 누릴 거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는 게 1번. 이건 입시 정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준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입시 전형에 선택해 봅니다. 몇 가지, 4가지 가장 중요한 컨셉이었다, 그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교과 성적을 보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요 근래는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내신의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내신 등급이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5등급의 내신 성적을 보고 선발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주요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정성적인 평가를 확대를 막 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부산대처럼 지방 거점공립대도 이 내신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긴 할 거거든요. 그러나 서울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할 거예요. 어쨌든 내신 성적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엔드예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가 깔려 있는 대학이 좀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그리고 면접을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대학들도 제법 보여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내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 전형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9등급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1111111 왜요? 그것만으로도 10%. 뭐 어쨌든 전과목 1등급을 받는 건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갈 거예요.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올 1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능 준비해야 되고요. 면접에 대한 면접은 실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정성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예요? 서류, 학생부를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이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예요. 왜? 서류가 학생부밖에 없으니까. 다만 지금 서울대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예정안을 낸 것처럼 학교장 추천 도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학교장 추천 사유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추천은 공식적으로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공식적인 서류 평가 서류는 학생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전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2028부터는 더 확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의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희비가 좀 갈리거나 아니면 도입과 폐지가 조금 갈리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호한다라고 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는 할 거예요. 없어진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평가 요소로서 가장 강력해지는 건 뭐라고요? 면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신의 정성평가 이 부분도 선생님이 되게 강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의 1등급과 2등급에서 1등급은 우수하고 2등급은 덜 우수해 이렇게 생각하는 전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내신 성적의 성취도, 교과 성취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수성을 평가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라고 하는 과목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수시 논술입니다. 수시 전형의 논술은 가장 중요한 게 논술 역량이에요. 사실상 논술 역량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능 최저예요.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거든요.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군요. 논술 100%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논술, 그 다음에 내신, 교과, 서류 뭐 이렇게 반영하는데,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은 소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데, 이 내신 성적이 중요도의 면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내신 성적은 그냥 반영한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논술 역량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 전형에서 떨어지는 학생이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학생과 붙는 학생들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달성 비율은 30%를 넘어서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모집단 이유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실질 경쟁률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보다 엄청 낮다. 좀 심한 대학은 4분의 1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
2.5대 1, 막 3대 1 이렇게 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물론 10대 1은 없어요. 논술에서. 대부분 100단위를 넘고 90단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감당해야만 하는 전형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 당연히 수능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전체에서 단계형 거의 대부분에서 단계형 내신을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정성적인 평가로 반영하든 아니면 정량적인 평가로 반영하든 어쨌든 이렇게 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고등학교 내신도 어느 정도 관리해야만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마도 지금 발표한 대학이 2028 전형 입시 전형에 대해서 발표한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확정안도 없어요. 아직까지 확정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발표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정시 전형에다가 면접을 포함시킬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정량적인 평가에다가 정성적인 평가를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한 줄 요약. 여러분들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형별로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장점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시죠.